수업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오늘 나갈 건데요. 네. 자, 직선의 방정식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중학교 과정이랑 거의 다 똑같아. 알겠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2번까지 전부 다 진행할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틀에 걸쳐서 배우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하나가 잠깐 뭐 하나가 등장을 해. 그거는 이제 내일 배우게 될 거고 아쌤은 어차피 유형 1번부터 9번까지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유형 뒷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아쌤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내일 풀 때는 그냥 유형 1번부터 9번까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거야 쌤이. 아무튼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랑 12월 달에 수업했던 학생들 있지.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일반형 가지고 푸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안 했었어. 왜? 일부러 너희들이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걸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는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부러 그렇게 관심 보니까 콧물 나와요. 웃기게 생겼어? 네. 어. 야 이거 한번 찍어줘. 자, 아무튼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걸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그 과정 자체를 연습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12월 달에서는 일부러 일반형 가지고 설명 안 했었고 오늘은 그 일반형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용을 해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오케이? 네. 아마 자이니네 반은 그냥 일반형으로 배웠을 거야. 그냥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 맞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처음 나가려고 하는 내용 너희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프린트 첫 페이지 347페이지 한 장만 넘겨봅시다. 커버 넘겨보면은 3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서 옆에 괄호에서 중학과정이라고 잘 나와있다 그치? 네. 자, 너희가 보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 누구?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1차 함수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1차 함수라고 하는 놈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때 1차 함수에서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a가 뭐고 b가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 자, B는 b는 y절편. 잠깐만. 이렇게 나와있구나. 자, a라고 하는 놈, b라고 하는 놈. 얘 이름을 각각 뭐라 부른다? 기울기. 얘는 y절편이라고 불러줘요. 중학교 때 분명히 이렇게 배웠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주기 또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주기 이 과정들 두 가지를 전부 다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줘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렇지, 증가량으로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X값의 변화량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증가량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해요 라는 식이 좀 이름이 이상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냥 X값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해줍시다. 자, 결국 똑같은 얘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게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네. 왜? 넌 또 왜요? 애들이 왜 하나씩 툭툭 터져? 선생님 내가 궁금한 웃기게 생겼어? 질문한 게 있어요. 뭐요? 질문 있는데요. 네. 부산에서는 네 이거를요 네.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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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속 조금 내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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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투리가 존댓말로 하는 거랑 반말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 아 맞다. 너 좀 잘한다는데? 네. 얘는요. 그 뭐지? 쟤는 전주에서 왔대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전주에서 왔더래요. 아, 전라디오. 잠깐. 자, 주역 발언은. 자, 봅시다.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 자, 두 점. 전라디. 뭐라고? 전라디? 뭐라고 하셨어요? 전라디언. 전라디언이 뭐야? 조용히 해. 인디언이랑 전라도랑. 근데 왜 전라디언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지역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니, 전라도 사람들 A라고 잘 하는 들으세요. 점과 B라고 하는 점, 자, 두 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기울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x 값의 변화량 어떻게 되었어요? x1에서부터 x2를 향해 변했다, 그렇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으로 이제 x 값의 변화량을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맞나요? 네. 그다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향해 갈 때 어떻게 되었다? y1에서 y2를 향해 변했으니까 y2-y1으로 구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직선의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주지? 피타고라스. 어? 죄송. 어. 맞다. 피타고라스는 점과 점사의 거리. 분해. 지난번에 했던 거고. 분해. 그렇지. 뭐? x2-x1 분의 y2-y1. 맞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요. 자,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지난번이 아니라 전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기울기가 만약에 어떤 거 m이라고 해보고 어떤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점 a, b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돼? y는 기울기 m 곱하기 x-a 플러스 b로 B. 식을 써주세요 라는 식으로 분명히 배워왔었지. 네. 맞지? 그럼 분명히 기울기랑 한 점 앞으로 너희들이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배우는 동안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동안에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분명히 너희들은 기울기랑 누구? 한 점의 좌표만 알면 돼.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주로 기울기랑 누구 알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y절편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y절편도 결국에는 하나의 점이 알겠지? 그래서 y절편이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한 점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기울기와 한 점이 정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기울기를 어떻게 하자? 구해요. 어떻게? x2-x1분의 y2-y1으로.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누구라고? x2-x1분의 y2-y1으로 기울기를 이제 써주고 그 뒤에 뭘 붙여주면 돼? x- 어떤 점. 자, 둘 중 어떤 점을 쓸까요? 아무 점이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A를 지냅니다라고 해도 되고 B를 지냅니다라고 해도 되고 이제 잠 깨고 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x1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y1.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까지가 지금 너희들 교재 몇 페이지? 347페이지 그리고 348페이지에 거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이거 역시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야. 알겠어?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이 좀 꼭 기억을 해뒀으면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줬으면 하는 내용이 348페이지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박스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참고라고 하는 거 보이나? 네. 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기울기가 주어지기도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제공이 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게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제공을 해볼게요. 문제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일단 x축이 등장했으니까 x축을 그려봐봐. 그때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저쪽이야 이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다 그렇지? 오른쪽 방향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걸 너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네. 자 그럼 여기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너희들한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은 직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랑 한 점. 한 점은 뭐 어디선가 주어져 있을 거고 기울기를 이제 너희들이 구해와야 돼. 맞지? 네.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요? 기억나요? 탄젠트 세타입니다. 왜?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직선에 대해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분의 이거 얘가 뭐야? 저기는 각 세타를 이용을 해주면 잠깐만 있어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맞지? 여기 있는 것분에 여기 있는 게 분명히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이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에 이렇게만 주어지면 정말 땡큐지. 근데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또는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로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내용이야. 알겠어?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한다. 그럼 너희들은 그림을 그려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얘가 45도예요. 맞아?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1이에요. 바로 나오나? 네. 탄젠트 45도는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잖아. y는 x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여기는 각과 여기는 각이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기울기는 1입니다. 바로 등장을 하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누구?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135도라고 나온다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음의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몇 도? 135도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얘가 몇 도야? 45도. 그럼 기울기는 얼마? 1.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인지 잘 봐야 돼.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실수 유도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 하나 더. 몇 번째? 34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은 보면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거야. 알겠어요? 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내용인데 X축을 너희들 함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X축 Y는 0으로 쓰라고 배웠지. 그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P는 A, B라고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때 저 A, B, P라는 점을 지나면서 누구랑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 있는 직선의 식을 한번 세워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직선, 이 초록색 직선을 한번 그렇지. 지금 지난번에 Y축도 그렇게, X축도 똑같이 설명했었는데 여기 있는 점들 보면은 좌표들이 다 X좌표가 다 뭐야? 다 A잖아. 맞지? X좌표가 싹 다 A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X는 A예요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만약에 A, B를 지나면서 누구랑 평행한 거? X축과 평행한 거 또는 Y축과 수직인 녀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B가 된단 말이야. 여기 초록색도 마찬가지 X축과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자, 그때 누구? X축을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해봐. 얘는 뭐야? Y는 0입니다 가 되잖아. Y좌표가 전부 다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Y는 0으로 써왔던 거고, 그럼 혹시 이제 Y축을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X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표현 방식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349페이지를 보면은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제일 위에 네모 박스에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 알겠죠? 네. 그거를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거고. 자, 하나 더. 349페이지. 이거는 내가 아까 했습니다. 분명히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식을 세워주세요? 만약에 한 점, 1차 함수가 어떤 거 주어진다고? 기울기와 한 점. 자,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딱 두 가지.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돼. 알겠어?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x1, y1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주라고 방금 얘기했었지? y는 m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으로 써달라고 했었지. 네. 자, 그게 지금 349페이지, 이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 봐. 몇 페이지? 350페이지 봐봐. 자, 분명히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누구랑 누구라고 했지?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돼.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근데 하나 더. 누구? 만약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한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x1, y1으로 주어지고 다른 한 점이 주어져. 몇 콤마 몇으로? x2, y2로 만약 주어진다고 해보자. 아까 했던 거예요, 역시.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를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주시오고, 기울기를 찾아주는 게 뭐야? x2-x1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y2-y1 그리고 x 마이너스 누구 써?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써도 돼. 그래서 그냥 책에서는 뭐 쓰고 있냐? x1 쓰고 있지. x1 쓰고 있어. 그래서 x1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세워주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지는 게 두 점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네. 자, 그게 역시 이제 300 몇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351페이지로 가보자. 그러면 두 점이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나? 중학교 때? 기억나? 식 기억하고 있어? 네. 자, 이 식을 한번 세워보자. x 절편이 뭐로? a로, y 절편이 b로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x 절편이 a라는 얘기는 어떤 그림을 보라는 얘기야. 얘가 a, 0을 지납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y 절편이 b라는 얘기는 0, b를 지난다는 얘기다, 그치? 네. 결국 두 점의 좌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역시 직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와 한점. 지금 기울기가 없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자. x 값은 0, b에서 a, 0을 향해 가는 동안에 x 좌표는 얼마만큼 변했니? A만. a만큼 증가했죠. 네.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플러스 a. 아, a만큼 증가했잖아. 네. 맞지? 그다음 y좌표는 b에서 0을 향해서 감소했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했다. 그치? 네. b만큼 감소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먼저 한번 세워볼까? y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y 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플러스 b 하면 돼. x 어디 갔어? 플러스 b 하면 된다. 그치? 네. 여기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봐? b로 한번 나눠. b로 나눠주게 되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a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오죠. 네. 여기에서 이걸 좌변으로 넘겨주면 식이 뭐가 나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y절편과 x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식을 기억을 해둡시다. x절편분의 x좌표, y절편분의 y, 그게 1입니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게 삼각형 넓이에 관련 지으면은 이 식이 굉장히 쉬운 풀이가 돼.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뒤에서 이걸 활용하는 문제 분명히 한 문제 만날 거야. 좀 이따가 풀어줄 때. 아무튼 이 공식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분명히 너희들이 좀 생소할 거야. 분명히 들은 기억은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생소하니까 자, 아무튼 생소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 해보자. 자, 35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아니, 넘어가면 된다. 351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 네모 박스 보면은 직선과 좌표 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거기 있는 거에서 이제 분명히 활용이 될 거야. 나중에 뒤에서.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런 식으로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봐. 어떤 식으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지? x절편이 a예요, y절편이 b예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네. 얘를 가지고 쟤를 만들듯이 쟤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절편이 뭐라고 해보자? a라고 해봐. 그리고 y절편은 b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로 가면 된다. 그렇지? 네. 자, 그럼 하나 더. 지금 내가 여기에 찍은 거는 a가 어디 있어? 양수 쪽에. 네. b는 양수 쪽에 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는 a와 b가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a 하나가 음수가 되었다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분명히 x절편은 a고 y절편은 b인 걸 아는데 그 a가 음수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게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해서 마이너스 a. 절대값을 씌워준다. 아니면 마이너스로 풀어주자. 알겠지? 그리고 b가 되겠지.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너희들 351페이지 밑에 네모박스 보면은 삼각형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2분의 1에 절대값에 ab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네. 결국 x절편, y절편 그림 한 번만 그려주면 돼.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뭐야? 2분의 1의 절대값 ab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삼각형 넓이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줘. 그럼 분명히 문제에서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x축과 y축, 그리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런 형태로 가지 말고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주세요? 이런 형태로 식을 세워달라는 얘기야. 그래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훨씬 쉬워지니까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역시 이거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활용을 해줄게. 확인을 해줄게.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봐봐.
ax 플러스 by가 1이에요 라고 할 때 지금 얘를 저 식을 가지고 x절편 y절편 자 얘를 이걸 보고 얘를 찾아오고 싶어. 오케이? 그때 외워서 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잖아. x에 0 넣어봐. 그럼 y 얼마 넣어야 돼? b 넣어야 성립하지. b분의 y가 1이 되어야 하니까. 네. 맞지? 그럼 x에 0 넣었다는 얘기는 y절편을 찾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 y에 0을 넣어봐. 그럼 x 얼마 나와? a 0이 나오겠지. 그렇게 x절편 y절편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 x에 0 넣어주면은 y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맞죠? 네.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이번에는 y에다 0을 넣어보도록 할까? 그러면 x는 얼마 넣어주면 돼? a분의 1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분명히 a분의 1, 0이 됩니다.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이 a,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고 얘가 얼마? a분의 1 얘는 얼마? b분의 1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ab가 양수인 경우라면 그래서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됩니다? 2ab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거기 보면은 2의 절대값 ab분의 1 또는 그냥 2ab분의 1의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역시 그것도 공식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각형 넓이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x절편, y절편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수월하다라는 거 그거 알아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역시 뒤에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하나 나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차이는 너희들 이차함수에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 벌써 들었지? 네. 일반형이 뭐고 표준형이 뭐야?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 일반형은 몸은 그냥 영으로 우측이고요. 나오는 그 거. 뭐냐 일반형. 표준형은 이렇게 Y는 가로 뭐예요? 있어요. 네, y는으로 해서 최소값 최대값과 표준형은 축의 방정식이랑 맞을 편이 나와요. 그럼 일반형은? 는 0. 는요? 그냥 전개한 거. 는요? 네. 는요 맞아? 이차함수에서 아니요? 아 2차 함수에서. 이차함수는 아니죠. 는 y 아, 는 Y. y. 네. 자, 그러니까 2차 함수랑 2차 함수에서는 일반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y는의 형태로 해서 오른쪽을 그냥 전개해 놓은 형태.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어떤 계산을 하기 쉬운 형태. 그냥 x에 대입하고 y에 대입하면 되잖아. x가 막 묶여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 그래서 y는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x-m의 제곱 플러스 n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 m, n이고요. 최고차의 계수는 a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서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지. 네. 맞지? 그렇게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가 표준형이고 뭔가를 값을 대입했을 때 계산하기 쉬운 형태가 일반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맞아요? 네. 또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 형태에서 일반형과 어떤 거?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일반형과 표준형은 뭐라고? 일반형은 계산하기 쉬운 거. 표준형은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거. 자, 그럼 표준형은 뭐가 될까? A y는 ax 플러스 b. 그렇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A에 쟤처럼 x-x1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ax 플러스 b가 되어 있어도 결국 y절편이 b고 기울기는 a라는 얘기잖아. 결국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네. 이게 그냥 표준형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일반형은 얘랑 좀 성격이 다르지. 어떤 거? 한쪽으로 몰아놓는 형태. 어떤 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게 바로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처럼 한쪽으로 이항시켜져 있는 형태야. 알겠어? 왜 이항을 시켰는데 AX 플러스 BI 플러스 아니 이거랑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태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되어 있다.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 b로 됐겠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일반형에 대한 얘기는 있잖아. 뒤에서 이제 평행한다, 일치한다, 수직이다, 그다음 또 뭐 있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네 가지 형태들 그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원래는 일반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일단은 기본적인 거야. 알겠지? 일부 몇 개의 내용들은 일반형의 형태로 그대로 풀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네, 분 때려줄까? 자, 몇 번?
352페이지에 1번 문제 하나 가보자. 아이고 너무 쉽다 그치? 중학교 때 했었다 그치? 기울기가 3, y좌표는 마이너스 2인 직선 구하기. 분명히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네. 아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넘어가자. 선생님 2번 그래도 답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y는 3x 마이너스 2. 틀렸다. 어? 대박.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원래 필리핀에서 이런 거 안 배워. 우리나라에서만 배우는 거? 그래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어 뭐 수능 틀린. 기울기가 뭐예요? 아 기울기 야 진짜 대박 소름 사와디캅. 사와디캅. 태국이야. 필리핀이라며. 야 사우디컵은 어느 나라 오느냐? 태국. 태국이요. 필리핀은? 사와디캅 코콘캅 필리핀 영어 쓰지 않아요? 코콘캅. 감사합니다. 필리핀카. 코콘카. 그건 나도 알아 아 필리핀 어도. 아니야 그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캅이고 여자가 여자 카야 근데 남자 그게 필리핀 필리핀 말이야. 아니 태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남자들이 언어. 야 남자를 이해해야 너희가 나중에 남친. 진짜요? 알려주세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 일단 좀. 태국 여자.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 남자에 대해서 여러 개 맞아요 알려주세요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맞아요 영어띠?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해야 될 정도야? 아 영어쌤한테 얘기해. 안 돼요 영어쌤 또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영어쌤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알아요? 하지마 너무 어리다. 내 영어증이 안 쌤 쌤 부산 사나이니까 쌤 쌤 부산이요? 한번 불러주세요. 아. 될것 같아요. 지금? 공개 구원이야? 지금? 누난 지금. 내 여자니까 후렴만. 안돼 그러다가 삑살이 나시면 몇 창피해 번 마이크 빌려올까요? 몇 살까지? 마이크를 왜 빌려봐? 야 내가 왜 노래를 불러? 너네가 졸릴 때 나와서 노래를 불러. 아, 쌤 한번 불러주면 참 바뀔 것 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저희 목소리는 소중하니까요. 아 존니 불러주세요. 존이 사랑해서 너 이제 나중에 이것보다 야. 깜짝 놀란다니까? 나 이제 높은 거 안 부르려고. 아 목이 이제 상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 선생님 존니 듣고 울으셨겠네요 왜? 은영씨 생각나 개슬퍼. 예? 맞다. 예? 존니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가도 나왔잖아. 네. 좋아 좋니? 좋아. 장난이야? 너무 슬프지 않냐? 좋냐? 승상님 어? 부산어 가르쳐주세요 무슨 뭐가 있어? 일단 어느 정도만 진행하고 가지 말아야지. 아 어느 정도만 일단 진행. 먼저 놀고 수업하려고 하면 나중에 또 겁나 급해져요. 일단 수업을 선생님 해보고 나서 좀. 졸리 졸립? 나요 졸립다요? 저 지하판이라도 말해주세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하하. y는 2분의 1x 선생님 이거 쉬워요 그래서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빨리 지하판 말해주세요. 선풍이 좀 켜. 선생님 자, 등급이 빨리 진행해요 4,-2라는 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아까 앞에서 했었다 그치? y는 2분의 1. 2분의 1을 기울기로 하면서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 끝나요. 맞죠? 네. y는 너무 쉽다 그치? 중학교 때 선생님. 열심히, 어? 질문 뭐야? 저기 제곱 안 붙여요? 제곱은 2차 함수잖아요. 아 진짜 지금은 직선이에요. 직선. 알았죠? 직선입니다. 직선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제곱하면 몇 차가 돼? 2차야. 알겠지? 네. 그리고 거기서는 최고차의 개수라고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 2차에서는. 표준형이에요? 이거요? 표준형이죠 지금 이걸 전개해오면 표준형이 되죠. 이것도 표준형이고. 근데 물론 전개를 해야겠지. 아니 전개하면 일반형 아니에요? 일반형은 한쪽으로 이양시킬 거라고 했잖아. 아 이참수랑 헷갈렸어요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 왜 그래? 야 부산어 한 번만 자, 해봐 1차 함수 일반형 뭐라 했어? 일반형이요? ax 사제곱에서 전개해서 이양시켜요 넘겨 사쪽 여기. 네. 알겠어.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 분명히 나온다 나중에. 네. 알겠어. 지금 자꾸 몰랐으면서 자꾸 뭐 딴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네. 그러면 2분의 1 x 일단 뭐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이건 무슨 형? 표준형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3번 1,2랑 3,0이라는 점 두 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기울기. 기울기. 그렇지. x 값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얼마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2. 2 아 증가 2. 이만큼 증가했지 이만큼 바보야. 증가했잖아요. 아 네. 1에서 3을 향해 가면서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에서 이. 0까지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맞죠? 네. 그게 바로 기울기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0이라고 해도 돼요. 네. 맞죠? 어차피 정리해주면 얘는 똑같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아무 한 점이나 사용을 하면 돼. 오케이? 계산이 편한 걸로 아무거나.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4번 가보자. 이런 문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어. 그런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어떻게 하랬지? 1,0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게 답이라고요. 이 형태 자체에 익숙해지세요. 알겠어요? 익숙해져야 돼. 네. 알겠어요? 자, 뒤에는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바로 넘어가 봅시다. 요거 좀 풀다가 쉴게요. 필수 예제 1번. 자,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냅니다. 선생님 필수예제 어디 있어요? 아 여기 그 몇 뒤에 쪽? 다음 353. 자, 필수 예제 1번 가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들 제발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아셈도 마찬가지, 셈도 마찬가지, RPM도 마찬가지, 다문항도 마찬가지. 유형 1번 어쩌고 저쩌고 밑에 푸는 방법 설명돼 있고 문제 따다다다 한 4문제 나오고 유형 2번 설명 나오고 푸는 방법 나오고 문제 따다다다 한 4번 나와. 이거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절대 보면 안 돼. 이거 보고 연습을 해둔 애들이 나중에 시험 때 자꾸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 저거 자꾸 항상 확인하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문제만 보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때그때. 근데 저는요 저런 게 보고 봐야지 이해가 가는 게 어떡해. 보고 이해가 된 거는 이해를 한 게 아니야. 대표 문제 하나만 그걸 보고 푼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절대로 보거나 하면 안 돼. 거기는 공식 못 외우고 있는 거잖아. 공식이 나와 있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항상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푸는 방식 뭐 직선이에요. 직선을 구하세요. 맞지? 직선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기울기랑 한 점. 그러니까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한 점만 이제 찾아주면 되잖아. 누굴 지난데? 중점. 거기에서 유형별 내용 설명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말 하나만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누구랑 누가 결정돼야 된다? 기울기와 한 점만 나오면 됩니다. 그 얘기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된단 말이야. 그 유형별 풀이를 유형별 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위에 거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따라하고 그게 무슨 수학 공부야? 수학 공부는 문제를 그때그때 해석해야 돼.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막히면은 단어 보고 찾고 그냥 해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못 푼 사람 누가 있어? 국어보다 지문 내용 자체는 쉬운데. 맞지? 해석을 안 하면 영어 문제 못 풀듯이 수학도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알겠지? 네. 푸는 방법 위에는 유형별 푸는 방법을 보고 풀면은 안 돼. 당연히 그건 못 푸는 게 바보지. 알겠어요? 진짜 아니 너 죄송할 게 아니라 모든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 문제집을 만났을 때 그렇게 잘못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중학교 때 한 80점, 90점, 100점 받던 애들이 고등학교 오면 어때? 60점, 70점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너무나도 공부를 이제 이것까지는 안 나오겠지 제껴버린 애들 첫 번째. 두 번째, 풀이 방법 자체를 내가 그때그때 해석하지 않고 그냥 풀이를 보면서 연습하고 모른다고 답지 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본인을 속이는 사람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저 고득점이 안 나와. 원래 나오던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공부 방법을 바꾸고 2번, 3번 반복을 하면서 점수가 다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야. 그런 애들이 처음에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야. 알겠지? 문제 풀 때요. 네. 풀고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거 풀어. 그게 이제 뭐가 좋다라고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시간만 충분하다면 일단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 유형 보지 말고 대표 문제만 쫙 한번 끝까지 다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한번 푸는 거야. 유형 가려놓고. 그래서 안 보고 손으로 덮어버려. 유형 뭔지에 대한 얘기를 덮어버려. 대표 문제 풀 때도 유형 보지 마요? 일단은 보지 마. 선생님 그러면은 답지는 아예 보지 마요. 원래는 그래서 답지를 안 보면은 멍청이. 안 보는 건 멍청인데 한 번 풀고 나서 모르겠다고 답지를 바로 보는 거는 더 멍청이다. 답지를 이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이제 여기서 지금 너희들 멍청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답지를 이제 보잖아. 답지를 보게 되면 보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답지를 보는 방법. 일단 문제를 잘 모르겠어. 해설지를 봐.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되지. 그거 보고도 이해 안 되면 당연히 질문을 하러 오는 건데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뭔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풀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걸로 다 해먹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유형별 문제가 유형 4개, 5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음 문제 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못 풀었던 문제를 풀어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몰라서 해설지를 봤다면 그 다음에 해설지 보고 나서 해설지 접고 2번을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1번 다시 풀어봐. 그럼 분명히 풀릴 거야. 그렇게 해설을 안 보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해설을 보고 나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덮었어. 1번 문제 다시 풀어. 해설지 내용을 떠올리면서 암기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암기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이해한 되면 또 뭐해? 또 해설지 보고 아 맞다 이렇게 풀었지. 계속 이어나가. 그게 무슨 수학 공부야? 그건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그냥 답지 보고 암기력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마치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알겠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어? 그게 지금 공부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 선생님 그럼 전 지금 한 달 동안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너무 힘이 드네요. 아유 힘이 드네. 힘을 내세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도 100%안 남는 건 아니야. 남긴 남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그때 계속 조금씩 얘기해줘야지. 막 이 많은 여태까지 수업 한 달간 진행을 하면서 내가 많은 얘기들 했잖아. 그래 이제 첫날 다 몰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때 얘기하고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고 하면 그때부터 고쳐나가면 돼. 자 너희들 지금 3년 남은 게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 알겠어? 아 이제 뭐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됐고 이제 3년 남았어. 3년만 더 힘내면 돼. 이게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습관 계속 잘못된 습관 고쳐나가고 공부 계속하면서 성적 올려나가면 돼. 알겠지? 민성이 3년이 한 달에 날라갔어요. 어? 민성이 저랑 그래? 지훈이는 4년이에요. 저희는 고등학교가 3년제가 아니라 4년제거든요. 네, 정확. 동아고 4년제. 좋겠다.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님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동아고는 4년제. 아 재수가 필수라고?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야? 그 뭐지? 저는요 아쌤 풀 때 한쪽 풀고 채점하고 한쪽 풀고 채점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채점하는 건 괜찮아. 네.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지. 분명히 공부하는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 아니 지금 채점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채점? 그냥 다 풀고 채점하는데. 나는 항상 다 풀고 채점을 했었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만약에 한 10문제 정도 틀렸는데 만약에 한 4개, 5개, 6개씩 틀려나간다. 그러면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다시 풀어보고 한 페이지 채점하고 풀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 근데 한 페이지 매기고 2페이지 매겼을 때 한두 개밖에 안 틀리면 전부 다 풀고 한 방에 왜 채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냥 뭔가 술술술술 쉽게 풀려나가고 있어. 그러면 굳이 채점을 할 필요 없지. 그 잘 풀려나가는 그 타이밍을 그 이제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서 계속 푸는 게 오히려 더 좋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이미 한번 채점을 해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문제 풀 때 그냥 술술술 잘 풀린다 치면 그냥 계속 풀어나가. 일단 알겠어?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 틀린 문제가 막 10개, 20개씩 막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끊어서 채점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알지? 자꾸 이제 많이 틀린 애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뒤에 거 계속 푸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끊으라는 얘기야. 실력이 없으니까 끊어. 이게 아니야. 알겠지? 지금은 너희들의 실력 내가 항상 전에 다인이 오기 전에도 항상 얘기했었지만 지금 너네들의 실력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지금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분명히 잘해. 알겠어?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머리 좋은 애들 우리나라에 몇 명 없단 말이야. 전에 말했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거는 타고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처럼 저 위에 이제 최고 위치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부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머리가 타고나야 돼.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는 고작 해봐야 서울대 가고자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 뽑는 그쪽 상위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려고 하는 거 기준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몇만 명이야. 전 세계에서 몇 명 탑에 드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러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 내가 하나를 설명했을 때 바로바로 알아듣고 응용 문제까지 풀어내는 애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분명히 타고난 거야. 그런 애들이 뭐 실력이 없다라는 거, 서울대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서울대 가기 물론 쉽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받아들이기 쉬운 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런 애들은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100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200점, 300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점수를 올라가는 거야 어차피.
알겠지? 지금 너희들도 뭐 여기서 90점, 100점 나온 애들 있겠지만 100점 나온 애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걔네들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 실수하지 않는 게 목표라면 60점, 70점, 80점 지난번에 막 주간 테스트 보고 했을 때 그런 애들은 지금 좌절을 왜 해? 이제 시작했을 뿐인데 아직 시작도 하고 정확하게는 시작도 하기 전이지. 그 상황에서 60점, 70점, 80점 나온다고 왜 이제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야. 속상한 게 잘 비정상이야 이게 아니라 속상한 건 맞는데 그 속상함을 바탕으로 뭐 더 공부해가지고 걔네들 잡으러 가면 되잖아. 지금 100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 오케이? 걔네들 가가지고 너희도 나중엔 이제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겠지. 100점에 가까워지면. 그런 애들은 실수 안 하려고 하겠지. 걔네들 한두 개 실수해버리면 너네한테 지는 거야. 어차피 서울대 가기 위한 수능은 그런 싸움이라고. 그래서 누가 더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타고나야겠지. 운동신경. 분명히 이수근 아저씨 운동 잘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뭘 시켜도 다 잘하잖아. 운전도 잘해, 농구도 잘해, 제기차기도 잘해, 다 잘하잖아. 운동은 좀 타고나는 게 필요해. 공부는 그래서 운동은 이제 타고나는 그 자질이 몇 퍼센트? 한 70%라고 하고 노력이 30%라는 얘기를 해. 공부는 뭐 타고나는 머리가 96% 노력하는 게 4%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얘기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학자들 전에 말했듯이 수학자들 뭐 세계적인 수학자들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어차피 서울대 가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타고난 머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전에 했었지. 머리 좋은 애들은 결코 노력하는 애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 노력하는 애들이 뭐 나중에 이긴단 말이야. 장기전으로 봤을 때. 이제 너희들 3년 레이스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예. 물론 거기에서 이제 머리 좋은 놈들이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걔네들은 괴물이 되겠지만 그래봤자 어차피 500점 만점짜리 시험에서는 걔네들도 결국 실수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괴물이라는 것도 결국 대학교 가고 나서 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걔네들은 괴물이 되는 거지. 수능에서는 괴물이 대봤자 500점 만점. 그래서 에세이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다들 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서울대 가기 얼마나 쉽냐? 아. 노력하면 돼. 알겠어? 나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력해가지고 연세대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는 단계인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 3년만 해봐. 너희들이 서울대 못 갈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냐? 내가 어제 뭐라 했어? 내가 뭐지? 그래, 내가 못 간 서울대 보내려고 나와 있는 거 알겠지? 헐.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얼마나 좋아. 오케이? 저기 이제 신촌에 있는 좋은 학교 또 뭐 있어? 인대 있잖아. 근데 가면 좋단 말이야. 캠퍼스 가봐. 노는 수준이 다른 학교들이랑 달라. 선생님 고대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리고 저 밑에 뭐 삼성 뭐 있냐? 삼성 성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하잖아. 저희는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2호선도 못 들어간 학교를 왜 가는 2호선을 가야지. 다른 사람 고대 다니는 사람들이 연대 지잡대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고대생들이 그러지. 야 서울 신촌은 손꼽히는 바로 옆에 홍대도 있고 손꼽히는 번화가들 중에 하나인데 어디 안암이 지방 이러고 있어. 아 지잡대는 그 고대생 진짜. 연대 놀게 안암 가봤어? 안암 가봤어? 안암 놀러 가자라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신촌 가자 하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아니 뭘 지잡대가 어디서 까불어 지금. 그리고 너희들 지금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봐. 연고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들어봤어? 고연전을 먼저 들어봤어? 연고죠. 연고전이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연고전이야. 근데 고대들만 고연전이라고 우겨. 왜 우겨? 우길 걸 우겨야지. 그리고 서연고라고 하니 서고연이라고 하니. 서연고. 요새는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서고연 하는 애들도 일부 있는데 그 고대생들 이상한 지적들 서고연이라고 우기는데 서연고 아니야 서연고.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네. 스카이는 스카이는 그냥 단어 하늘이라는 영어 단어 빌려온 거야. 아 네. SK, SYK는 단어가 없으니까 SKY 스카이라는 단어를 빌려온 거야.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단어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 하늘을 SYK로 쓸 수 없어. 서울대 가면 안 싸워. 맞아. 막 연세대랑 고려대랑 싸우고 있는데 서울대가 아이 이 피쌤이 그랬잖아. 너네 안 싸우면 서울대 가. 그렇지. 연고죠. 자, 글쎄 1번. 네. 했지?
안 했어요. 안 했네. 서울대 가자. 서울대 가야지. 그래. 너희들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아 선생님 자. QM 떠나지 마세요. 예. 저희 수능 치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순 치는 것까지만 보면 돼? 아니요. 어? 저희 여기서 일할 때도 같이 하셔야죠. 그렇지. 여기 나중에 내 이제 뭐 내 밑에 뭐 첨삭쌤을 일단 먼저 1차로 들어오세요. 네. 차리세요. 상을 차리라고? 사원 이름 뭐로 할까? QE? 아니, 뱀. 이쪽 지금 이치수아. 괜찮네. 시청 실험스가 여기서 듣습니다. 치렁치렁할 때. 그 학원에서 그래서 그거 만들고 나서 애들이 이제 수업하러 지나가잖아. 그럼 걔네들이 일렬로 갑자기 쫙 서고 복도에 일렬로 쫙 서고 부산주님 지나가십니다. 경례 막 이치롱 막 이런 도라이 애들 이상한 놈들 부산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막 이러면서 자 봐보자. 그래서 이제 1번 직선의 방정식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뭘 구해달라? 한 점과 기울기 구하는 데만 제 계속 힘을 써주세요. 알겠지?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구나. 이런 거 외우지 절대 외우지 말라 했어. 직선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한 점. 알았죠? 네. 자 1번 어떤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 그러니까 이 점만 찾으면 되겠네. 네. 맞지? 중점 찾아보자. 어떻게 하세요? 3, 1 어떻게 한 거야? x좌표 더해서 2로 나눴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눴죠. 맞지? 네.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치? 네. 2번 가보자.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거 나온다고 했지? 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이피가 30도. 자 그러면 탄젠트의 뭐? 30도. 자 이게 기울기잖아. 맞죠? 네. 자 기울기가 뭐예요 그럼? 3분의 3 루트 3. 그렇지. 기억나나 다들? 네. 기억이 안 나나?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혹시 당연한 거야. 그치? 당연한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책을 한번 펴보세요. 중학교 책. 알겠죠? 네. 오케이 중학교 책. 아무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고 한 점이 지났으니 못 구할 게 뭐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분명히 네. 한 점과 기울기 주어진 상황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하나 더 누구? 짠 이건 뭐지? 하지마. 자 필수 예제 2번 기울기가 4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뭔가 이상해. 점 두 개가 이상해 나왔거든. 기울기가 4 기울기가 제공이 됐으니 분명히 한 점만 알면 돼. 네. 맞지? 근데 한 점이 뭐야? 몰라. 얘도 몰라. A라는 점의 좌표를 모른단 말이야. 네. 그럼 먼저 A를 찾아와가지고 그걸 점으로 지나는 점으로 써주세요라는 얘기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그렇지 기울기 4랑 비교를 해주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x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 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얼마만큼 변화했어? 이만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A 2지. 마이너스 2. 뭐 여기에서 1로 간다면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2로. 네.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잖아. 맞죠? 1에서 3까지 변했다. 2잖아. 플러스 2잖아.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 지금 얘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세요니까 A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위에는 3 빼기 A.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기울기. 즉 4. 그럼 여기서 3-a는 4a 플러스 8. 그럼 여기서 a 값 분명히 구해줄 수 있겠다. 역시. 절대값 안 씌워도 돼요. 어? 아, 소리. 어허. 3분의 5. 어? 아니 1. 어? 1. 뭐래? 아니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민성아, 네. 아직 한국어.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3개월만 갔다 와. 한 2학년 정도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 자, 5a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네. 오케이. 맞아요. 자, a는 마이너스 1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얘가 4예요. 하면 된다, 그렇지? 네. 아니면 이 점으로 가든가. 마이너스 똑같아. 2, 마이너스 1. 그렇지. 아무거나 써주면 돼. 알겠죠? 네. 평행지선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6,2, 1,7이라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점 2,1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뭐야? 네. 어떠어떠한 점과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분명히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다. 맞지? 예. 그럼 두 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뭐야? 뭐죠? 한 점을 찾아봐야지. 네. 복습 한 번만 해볼까?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자.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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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어, 플러스 어, 3. 그렇지. 뭐? 그렇게 되나? 뭐? 3대2 밑에다가 내가 이거 써달라고 했잖아. A라는 점 써주세요. 알겠어요? 6,2, B라는 점은 1,7. 이거를 계속 공식을 막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지 말고 그냥 점의 좌표 그대로 순서대로 써줘. 그 다음에 어떻게? 크로스로 곱합니다. 한눈에 보고 있잖아 지금 그 공식을 우리는.
그럼 5분의 뭐요? 3 더하기 12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좌표는 5분의 역시 뭐야? 6 21 더하기 아니, 4 더하기 21. 4 더하기 21 그럼 25 그럼 뭐예요? 3,5. 그렇지 3,5 이런 식으로 3,5 그리고 누구? 2,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너희들 설명 안 했던 내용 하나만 진행할게요. 아쌤에서 그런 문제 분명히 만나봤을 것 같은데 선분 AB를 자 A라는 점은 저 점 그대로 쓸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선분 BA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 차이 알아요? 네.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 A, B를 이면 A라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 그대로 쓰면 돼. 네. 알겠어? 그럼 여기는 BA를 이라고 한다면 네. 1,7 그리고 뭐 A라는 점은 2,2 쓴 다음에 크로스 이런 식으로 곱하였다 한눈에 보면 된단 말이야. 네. 이거를 지금 M 대 N으로 누구를 x1, y1 그리고 x2, y2를 이제 M 대 N으로 이제 내분한다라고 했을 때 공식을 그러면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 풀 수는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싹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것들이 숫자로 들어왔다고 쳐봐. 1,3이야. 3,5야. 그거를 이제 몇 대 몇으로? 한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쳐보자. 근데 얘가 A고 얘가 B였는데 어떤 거를? 선분 BA를 내분한대. 2대 3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5분의 시작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얘랑 얘를 곱하고 있는 거야. 잘못 곱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정의 좌표를 밑에다가 써주세요. 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3,5 그 다음에 A 1,3 써주면 되잖아. 알겠지? 그런 다음에 크로스로 곱할 거야. 절대 실수를 안 해.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지. 자꾸 공식을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100% 실수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점을 찾았어. 선생님. 네? 이거 쉰다고 하시죠? 뒤에 거 좀만 풀고. 좀만 풀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가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여기는 뭐 이제 뭐야? 1번 x축과 y축에 각각 마이너스 3,0, 0,4가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 저 점을 그냥 두 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좀 아쉬워. 맞지? 얘가 지금 y좌표가 0이니까 얘가 x절편이고요. 네. 얘가 뭐요? Y. y절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끝났잖아. 1번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 하나 끝난단 말이야. 네. 그럼 답은 이렇게 써놔도 답이고 주관식이라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마이너스 1 써도 답이고 얘를 전개 뭐 양변에 12 곱해서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2도 답이야. 다 답이야. 다 답. 다 똑같은 거야. 네. 그 여기 있는 답을 너무 믿지 말고 다 답인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다 답으로 해놓으면 채점하기 어렵겠지. 네. 귀찮겠지 어렵다기보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쓰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할 때 ab의 값을 찾으시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ab의 값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다 답이야. 그냥 이런 얘기가 없다면 학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또는 다 답으로 쳐주던가. 알겠지? 오케이. 자, 2번 4,2라는 점을 지나면서 자 이런 거 x축,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가 16인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였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는 그냥 이걸 이용을 해보자. 얘가 이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제공을 했어. 굉장히 친절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보자. 어떻게 하자? 좌표 평면상에 4,2를 지나. 맞죠? 그리고 x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6으로 일단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그거요. 이런 식으로. 그 넓이가 얼마? 16인데 여기에서 이 식을 보면 얘가 얼마야? A. 얘가 얼마야? B.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 높이 B. 그게 얼마? 16. 따라서 AB는 얼마? 8. 32.
안 되겠다 민성아. 초등학교 3개월로 그건 늘리자. 아니라 얘 때문에 제가 헷갈린 거예요. 은영이? 은영이는 괜찮아. 32. 영어쌤 불러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AB는 30이라는 거 하나 나온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AB의 값을 찾으라는데 식 하나 제공했네. 그러면 뭐야? 반드시 식 하나 더 주겠지. 네. 그게 뭐예요? 4,1을 지나세요라는 거. 4,1을 지난다는 얘기는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어떤 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는 1. 아, 쌤, 얘 빨리 보내요. 초딩 초딩, 아 은영이야.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자 그럼 구분을 해주면 AB분은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랬지? 그 양면에 AB를 곱할 건데 AB는 30이라 했으니 4B 플러스 2A는 30이에요 라는 AB에 대한 식 하나 더 아 넣는 지금 거다 그렇지? 떠먹었어 저거 위에 거. 아 그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아 내가 써놓은 게 잘못했네. 맞아요. 미안해. 자 선생님. 아무튼 요 두 개 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2B 플러스 A는 16이에요. 어? 2B 플러스 A는 16이에요. 2B 약분했대요. 대단한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연립하면 돼? 2차와 1차 다 그렇지? 선생님, 틀렸어요. 16. 16이잖아 왜? 네. 선생님 초등학교 가세요. 아 초등학생 가르치러? 가서 애들이랑 인적 치렁치렁 써. 자 그럼 얘는 몇 차식? 1차식. 얘는 몇 차식? 2차식. 맞지?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식으로 연립해주면 될 거야. 맞죠? 네. 마이너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맞아. 대입은 AB 찾을 거야. 맞지? 자 얘는 서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웃겨. 그렇지. 우리만 되게 재밌지 않냐? 유진이 맨날 죄송해요. 막 잘못 풀어놓고 이제 치렁치렁 써. 이쯤 치렁치렁. 역시 치렁치렁 써. 부담이 많아졌어. 치렁치렁. 아 걔네들도 선생님, 겁나 해가지고 재수 좀 많이 하는 거야.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그럼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웃어주지 마. 재밌다. 쟤 요새 나보고 아저씨란단 말이야. 맞아요. 제 아재 개그. 옷이 치렁치렁할 배신데 왜 너보다 치렁치렁한 거 안 입고 오세요? 야, 치렁치렁하네. 선생님, 근데 저는 아재 개그 좋아해요. 아, 좋아해? 그런 거 같아. 너가 반응이 제일 좋아. 역시. 진짜 개웃겨 치렁치렁. 그래. 너 우리 성씨 지금 모욕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지역 모욕했잖아요. 그게 이제 성희롱이라는. 선생님 너무 재밌어. 미안해. 야 진짜 웃긴다. 지연아 미안해. 웃어. 자,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한 번만 더 풀어볼게. 네. 분명히 4,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어, 맞지? 네. 그 양의 방향이니까 분명히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알아. 네. 근데 만약에 그냥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식을 못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들 반드시 어떻게 갔겠어? 4,2라는 고정된 점 하나 지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기울기만 모르는 거야. 한 점은 알고 있으니. 그래서 x-4 플러스 2라고 해보자. 맞지? 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오케이 x절편 y절편 찾으면 돼. 호기롭게 출발한다 그치? y는 mx-4m 플러스 2 맞나요? 그럼 여기서 x절편 찾으면 y에다 얼마 넣으세요? 여기 0을 넣어줬으면 그러면 mx-4m 플러스 2가 이제 0이 되면 되니까 mx는 뭐가 됨? 4m-2가 됨. 그럼 그걸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m으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m분의 4m-2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어떤 거? y절편 찾아가보자. x 얼마 넣으면 돼? 0 넣으면 돼.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높이고 이거 자체가 밑변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m분의 4m-2 곱하기 마이너스 4m 플러스 2 그게 얼마? 16입니다 라고 해도 되긴 돼. 근데 딱 봐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m에 대한 막 2차식, 3차식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2차식이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래? 처음에 있는 저 공식 잘 기억해둘래? 저 공식 기억해두는 게 훨씬 편할 거야. 네. 내가 이렇게 풀었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고집이 있었어. 일반형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일반형에 대한 공부 아예 하나도 안 했어. 나는 강의를 시작하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일반형을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왜? 내가 고등학교 때 불편함을 겪었거든. 근데 고2, 고3 때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거든. 내 풀이 방법이 이미 3년 동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능을 위해서 바꾸는 건 좀 그렇고 가르친 너희들한테만 일반형을 항상 가르쳐줘.
그래서 물론 이건 일반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표준형을 좀 고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요새 강의할 때도 보면 막 일단 표준형 연습해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좀 그런 얘기 아무튼 나한테 좀 남아있는데 아무튼 저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알겠죠? 네. x절편 y절편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필요해. 넓이 구하려면.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을 떠올려 달라는 얘기. 알았죠? 자, 네. 조금만 더 풀어보자. 아, 자, 필수의 이제 4번 가보자.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너희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바로 하면 끝나나? y절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쳤지. 네. 그 직선을 찾아서 5를 넣었을 때 나는 y 값을 답으로 써주면 될 거야. 맞죠? 네. 그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어? 그 풀이가 맞기는 맞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 쉬운 풀이로 진행을 해보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기울기 찾겠지. 직선 찾을 때. 네. 근데 기울기까지만 찾아봐. 그 다음에 만약에 C라고 하는 놈도 그러면 A와 C 또는 B와 C도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해보자. 이걸 왜 굳이 이거 쓰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만약에 C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A로부터 C까지 또는 B로부터 C까지의 기울기도 역시 한 직선에 있으니까 똑같겠지. 네. 같은 기울기를 갖는단 말이야. 만약에 BC를 구했다 치자. 자, B와 C의 기울기가 똑같은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겠지. 만약에 C가 조금이라도 이 직선에서 비틀어져 있는 순간 기울기는 달라지는 거야. 네. 알겠어? 그래서 그냥 뭘로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가면 돼. 알겠어요? 직선 구할 필요 없이 아까 유비 처음 말한 대로 y절편 이런 거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울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의 기울기 한번 계산해봐. x가 요렇게 가자. 얼마만큼 증가해서? 이만큼 증가했죠? 네. y는 이만큼 증가했죠? 여기에서 아, 화살표만 잘 보세요. 네네. 계산이 편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y절편이 다르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BC가 만약에 한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다 치자. 네. 근데 B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걸 그대로 옮겨봐. 옮겨줘. 와우. 결국 한 직선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온다. 알겠어요? 지금은 결국 A와 B고 B와 C 똑같은 점 B를 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한 직선이 나오는 거야. 기울기만 가지고 가면. 알았어. 나만懂니? 자, 그럼 기울기는 뭐야? 아니, 키지마. 어차피 그거 켜보자. 나한테 오진 않아. 너네 더우면 키고. 옷을 벗어야겠어. 자, 아무튼 기울기 AB를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찾았다, 그렇지? 네. 기울기 얼마? 1. 그러면 누구도 여기에 있는 거 비교해도 기울기는 1 나와야 돼. 네. 여기에서 1로 가는 걸로 가볼까? 방향은 상관없어.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딱 보자마자 X좌표 얼마만큼 증가했어? 6만큼 증가했잖아. 맞죠? 네. 6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얘도 Y좌표도 어떻게? 6만큼 증가해야 돼. 맞지? 네. A는 얼마? 8. 8. 바로 나오잖아. 네. 그렇게 찾고 답이 끝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네. 그렇구나. 오케이. 어려워요. 왜요? 이게 어렵다고? 졸리네요. 졸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랬는가?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다음 문제 봐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보라쟁이. 쌤 끝나지 않아요. 어? 왜 한 번 더 이것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아니 내가 오케이. 좀 더 풀자고 했지. 좀 더 풀자고 했지. 한 문제 풀고 쌤 두 문제 그러면 풀고라는 얘기는 깔끔하게 아니고. 5번까지 끝내고 쉬는 시간. 좋아. 싫은데? 오케이. 야 5번까지 오케이. 끝내고 다시 5번까지. 나가자. 오케이. 5번까지. 난 야. 4번이라는 줄 알았지. 야 쌤. 5번까지 콜. 자, 보자. 쌤, 5번까지 유제 안 문제까지 하면 풀지는 몰랐겠지. 자, 유제 문제 13-7번 보세요. 유제 문제 야 일어나 나가. 간단하게 가자. 조용. 자, 보자. 맞아. 여기는 예스.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기울기만. 기울기. 아무렇게나 두 개 잡아서 두 번만 해주면 돼. 네. 그럼 누구? A, B 사이의 기울기, B, C 사이의 기울기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치? 네. 괜히 A, C 할 필요 없겠다, 그치? 네.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A, B 사이의 기울기를 가보자. 어떻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볼까? 네. 그러면 X 얼마만큼 증가했음? 4. 4만큼 증가했음. 그럼 Y는 7 4만큼 마이너스 증가? A-7. 7 마이너스 A. 미안해. 뭐? A 마이너스 7이 된다, 그치? 왜요? 어? 선생님 저기서 좀 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일로 이동한다. 넘긴다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고. B에서 A까지. 초등학교 갈게요. 아니 미안해. 내가 헷갈리게 했나봐. 자, 그러면 X좌표 여기서 이걸 빼보자.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그럼 y좌표도 여기서 이거 빼야 돼. A 마이너스 7. 그게 기울기다, 그치? 네. 그거랑 누가 같아져야 돼? 이거 두 개. 여기서 이거 뺄까? 아니요. 네, 여기서 네 이거 좋아요, 뺄게요. 좋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삼에서 A. 플러스 7 1 된다, 플러스 그치? 3. 네. 아니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맞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크로스. 맞죠? 크로스를 왜 하죠? 진짜 초등학교 들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알죠. 모르는 애들 위해서 그냥 한번 던지듯이. 물어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7이랑 a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럼 네. 다 분명히 a가 2개 나올 거야. 네.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A가 2개 나오면 2개 다 써야 돼요? 2개 나오면 2개 다 써야죠. 네. 아, 이거. 상수가 있는 너 손 어? 자세가 점점 깜짝 놀랐다 너. 자, 깜짝 놀랐네. 안 자, 그다음 13단 18번 봐봐. 자, 요것도 세 점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그게 뭔 만나지 말이야? 말아야 돼요. 어? 만나면 안 돼요. 뭐가 만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세 점을 찍어봐. 짠. 삼각형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만들어주잖아요. 짠.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만들어줘요.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게 있을 때 이게 이 선 말고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은 만들어지는 거야. 겁나 복잡한 거. 그러네. 맞지? 그럼 결국 이 점은 어디로 가야 돼? 평행 평행. 아니 직선에 직선이 있어야 위에 돼요. 있도록 하세요. 똑같은 라는 식으로 문제네요. 해석할 수 있겠어. 그렇지? 네. 완전 똑같은 문제가 돼. 그럼 넘기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누구? 필수 예제 5번. 자,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개념 설명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 5번에서 끝났지. 힘들어. 자, 필수 예제 5번 가보자. 네. 자, 뭐냐면 넓이의 이등분. 자, 이거 잘 정리해야 된다. 넓이의 이등분에 대한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으로 주어져. 그림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이야. 뭐냐면 제 책인 줄 알았네. 자, 넓이의 이등분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사각형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두 번째 나중에 원 배우고 나면은 원에 대한 얘기 등장을 할 거야. 그다음 돈보 떨어졌어. 안 돼. 또 다른 거 삼각형 나올 거야. 자, 어떻게 두 가지냐면 여기 있는 것도 다이아몬드는 왜 안 나와요? 귀찮아서. 네. 자,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똑같은 방식이고 오른쪽 거 똑같은 방식. 하나 지 혼자 좀 달라. 알겠어? 오케이? 자,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등분 하래. 누가? 직선이. 직선이 뭐를? 넓이를 넓이를. 이등분할 거예요. 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럼 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직선에 어떤 점을 지내야 돼? 중점. 중점. 무게 중심.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 대각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연결해주면 이 점을 바로 직선이 지나줘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네. 하나 더. 원, 나중에 배우겠지 내일. 중심. 내일 말고 모레쯤 배울 건데 네. 원의 중심을 역시 직선이 지나줘야 돼. 그래야 넓이가 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삼각형. 삼각형은 무게중심. 무게중심. 자, 아니야. 중점. 한 점이 항상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무게중심 아닌가요? 이게 무중심이라고? 큰일 나지. 아, 얘가? 네? 어? 아니, 쌤 내보내요.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지. 이해가 안 돼. 자, 이거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들으세요. 무게중심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네. 네. 자, 문제가 뭐 어떻게 문제 자체가 네. 한 점을 지날 거야. 네.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하세요 라는 식으로 직선을 구하라고 할 거라고. 아, 알겠어? 문제가 그렇게 주어진다고. 반드시 삼각형은. 알겠어? 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준다? 가운데 그 수직이 아니 그 뭐냐 그게 되도록 수직이 중선. 중선이 어. 되도록. 나머지 두 점의 중점을 지나도록 너희들은 계산해야 되는 거야. 무게중심과 전혀 연관없어. 네. 알겠어? 내가 무게중심으로 풀다가 많이 틀렸었어. 알겠어? 아, 저는 당연히 무게중심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틀렸었어. 알겠어? 한 점을 반드시 지난 문제가. 알겠어? 네. 좀 이따 밑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필수예제 5번 가보자. 그럼 지금은 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어떻게 하래? 동시에 이등분하래. 둘 다 이등분하래. 그럼 여기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결국에는 뭐? 1,3의 가운데 중점 2, 1과 5의 중점 4. 승리 아니 3.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눴어, 그렇지? 그래서 2,3.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몇 콤마 몇이야? 4랑 8을 더하면은 아니, 12, 11을 2로 나누니까 6 콤마. 그리고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가주면 돼.
알겠어?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야. 잘 기억해놔. 사각형이나 원은 어때?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반드시 누구? 중심을 지나쳐야 돼요. 그다음 삼각형은 문제 자체가 한 점을 지난 거 반드시 나와. 네. 자, 유제 13-9번 봐봐. 그냥 직선이라는데요? 삼각형을 넓이 이등분한다는데요? 한 점을 지난다는 얘기 없잖아. 근데 분명히 숨어있다, 그치? 손가락 내려.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고 있어,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잖아.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원점을 있고 4,0 요 있고 그다음에 뭐 2,4 요 있어. 오케이? 네. 2,4 그리고 얘가 A야. 4,0. 네. 자, 그때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하세요? 이등분 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 두 개의 중점 지나주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2,4나 4,0을 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원점 말고. 아니, 지금 직선을 보세요. 얘가 원점을 지난다잖아. 제가 원점을 지난다예요? 0 넣어봐. X에. Y 얼마 나와? 0. 0,0. 이 아닌 A. 죄송해요. 아, 잘못. 상성이 없잖아. 0,0을 지난 직선이잖아. 네. 문제 주어진다고. 네. 그래서 B를 지난 건 어떻게? B를 지난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고 0,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고. 네. 알겠어? 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중점 찾아봐. 몇 콤마인가? 3,2. 3,2. 왜 다 말해요? 미안. 그러면 A는 얼마야? A는요? 뭐가요? 답은 뭐야? B요? 기회를 줄게. 아, 그거 저 잠시만요. 3분의 2. 그렇지. A는 기울기니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3분의 2만큼 변하는 거죠. 네. 기울기. 맞죠? 네. 3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답 찾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거기 소개사님 여기 필수 유지 이제 몇 분이었냐? 5번. 5번 밑에 분명히 책에서도 잘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원 하나 추가시켜놓고 이거 잘 기억해줘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아셈에서도 자주 등장을 할 거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이번 단원 하면서. 알겠어요? 잘 기억해줘요. 그럼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선생님, 정육각형도 시험에 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직 안 끝났어. 필수 예제 6번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세수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직선이 지난 사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자, 이제는 직선의 개형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어떤 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의 직선은 어떤 형태로 고쳐주세요? 표준형으로 고쳐주세요라는 얘기고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고쳐달라는 얘기야. 맞지? 네. 고쳐놓고 나서 여기에는 부호를 찾아달라는 얘기고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AB가 양수래요.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닌가? 그렇지. 같은 부호지. 아, 같은 거. 아, 그럼. 그렇지.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양수끼리 곱하던가 음수끼리 곱해야 양수 나옵니다. 그렇지? 맞지? 자, 그래서 곱해서 양수입니다라는 얘기니까 두 AB가 어떻다? 같은 부호. 네, 그렇지. 같은 거. 같은 부호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B분의 A잖아. 네. 맞지? B분의 A는 어떻게 된다? 양수다. B분의 A. 마이너스 말고 B분의 A. B분의 양수다. B분의 A만 보면 네. 양수예요. 맞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오는데 거쳐가는 것도 좋은데 이걸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바로 좀 이제 어떤 거? B분의 A가 되거나 A분의 B가 되어도 역시 뭐가 됩니다? 같은 부호. 똑같은 양수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BC를 곱했을 때 지금 음수라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호지. 네. 그러면은 B와 C를 가지고 분수꼴로 만들어도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좀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네. 문제는. 네.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분의 A가 양수인 걸 알았어. 그러면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는 어떻게 돼? 1번 문제? 음수가 되겠다. 그렇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 C분의 B가 어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어떻게 돼? B분의 C구나. 양수. 양수가 되겠죠, 그렇지? 그럼 Y절편이 양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고 지나는 사분면을 찾으세요. 1,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얘기다, 그렇지? 네. 그럼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 일단 저 직선이니까 똑같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지? 자, 주어져 있는 게 이번에는 a 곱하기 c가 양수고요, b 곱하기 c가 양수예요. 기울기는 a와 b의 관계가 필요해. 근데 지금 a와 c가 주어져 있고 b와 c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걸 어떻게? a와 c는 같은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b와 c도 같은 부호예요. 그러면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부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다시 그냥 b분의 a는 어때? 양수가 되겠지? 그럼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부호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누구? b분의 c는 어때? 양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맞죠?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도 쉬리가 왜? 조용히 해! 됐어요. 쌤. 쉬리가 왜? 처리 완료. 시 이번에 시야에서 시리아고 켜졌냐? 시리아. 내 목소리밖에 인지가 안 해. 해주세요 한번. 시리 한번 해주세요. 싫어. 시리아. 자, 그러면 y절편이 음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때?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다, 그렇지? 그래서 2, 4분면, 4,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요가 답이 될 거야, 맞죠? 할아버지냐? 어? 시리야. 역시 민규. 자, 그럼 한 번 더 나오자. 이번에는 a가 0이래. 네. 맞지? a가 0이면 더 이상 이걸 볼 필요 없어, 맞지? 네. 그냥 저식 자체에서 a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네. by 플러스 c는 얼마? 0이야. 맞아요? 네. 그럼 by. 재밌다. 자, 그러면 by가 뭐예요? 마이너스 C. 알파죠? 마이너스 c. 그럼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 C.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에서 bc가 음수니까 b분의 c도 음수일 거고 네.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요.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어떤 거랑 평행해? x축과 평행한 녀석인데 양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위에서. 그래서 지나는 4분면 1, 2, 4분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야. 아무튼 일반형에서는 일단 표준형으로 풀어서 부호 찾아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이거는 역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주면 끝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누구? 필수예제 7번 가보자. 여기 있는 거랑 필수예제 몇 번? 8번 문제는 내일 진행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7번하고 8번 넘겨요? 네, 일단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끝났다. 다음 개념 설명 나올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오케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일단은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자. 당연히 아마 똑같이 배웠을 거야. 위치 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두 직선, 뭐 포물선과 직선, 이차함수와 직선,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등등에 대한 얘기 분명히 앞에서 했었다, 그렇지? 이차함수 네. 배우고 나서 그 위치 관계는 뭘로 설명을 해달라고 배웠어? 기울기. 기울기 말고 위치 관계. 지금 이차함수건 1차함수건 그냥 항상 교점이 있다 없다. 그렇지, 교점에 대한 얘기. 근데 정확하게는 있다 없다보다는 몇 만나는 번째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차함수는 x축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로 설명을 했었잖아. 네. 맞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반드시 두 직선은 이런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위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어떤 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근데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너희들 포물선과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보다 더 많이 썼던 게 뭐야? 접한다라는 단어 썼었잖아. 네. 여기서 역시 몇 개를 이제 표현을 바꿔줄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줘? 평행.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많은 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그렇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직선을 한번 볼 건데 y는 다시 아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누구? 교점을 찾아줘야 될 거야. 자, 교점 찾기에 대한 얘기 분명히 2차 함수에서 했었어, 안 했어? 했었지. 자, 그때 내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 있어. 왜? 왜? 날라갔어?
야, 왜 뭐 버려? 야 3초에 이내로 먹으면 주워도 그냥 버려. 땅에 다. 아니 3초 이내로 주운 거 먹어. 우리 다현이 새 거 먹어? 아니 입술 야, 집어넣어. 떨어뜨린 거 먹으면 안 돼. 얘가 먹겠지. 야 3초 이내로 얘가 주면 먹겠지. 먹어도 돼. 자 먹어. 가자. 자 가자. 교점에 대한 문제 분명히 나왔어요. 어떤 거? 우리가 y는 fs라고 하는 함수랑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교점 찾아주세요. 어떻게 했었어? 갔다. 같다. 두 식을 반드시 같다라고 해줬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했어. 그때 연립을 합시다 라는 방법, 연립을 하는 방법 3개 설명했었어. 어떤 거 했었지? 가감법, 그 다음에 에이. 대입법, 그 다음에 등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등치법이 뭐야? y는의 형태로 돼 있을 때 그 y 두 개 같으니까 옆에 있는 거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게 등치법이었지.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뭐야? 등치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교점을 찾을게요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 뭐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무조건 같다가 아니라 연립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좀 확장시켜봐. 이제 알겠어? 오케이?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점을 찾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럼 만약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찾으세요야. 그때 만약에 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y는 n 프라임 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 진짜 다시 이렇게 하자. ax 플러스 b랑 ax 플러스 b로 나와있다. 진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 교점 찾을 때 교점을 찾고 싶어? 갔다. 연립해야 돼? 그렇지. EX 플러스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y는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 등치법을 이용해서 같다라고 하면 교점 찾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2차 함수에서. 맞지?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두 번째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주어져 있어. 이건 어떻게 해줘? 대입하면 돼요. 그렇지. 여기 있는 식을 y 자리에 대입해주면 그게 바로 교점 찾는 식이 되는 거야. 교점 연립해주세요. 알겠어? 네. 그 다음 하나 더. 첫 번째 식도 만약에 어떻게 주어져 있다? 일반형의 형태로. 그렇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로 주어져 있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가감법. 가감법 써주면 되겠지. 알겠어? 그게 지금 너희들 보고 있는 교재 내 거 어디 있니? 요거냐? 네. 자, 너희 보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쭉쭉쭉쭉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에 이제 걸쳐서 있는 내용. 뭐? 연립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두 직선의 교점 찾는 내용. 뭔지 알겠어요? 네. 동그라미 1번 거기에서 그래서 계속 연립방정식이란 말이 계속 등장할 거야. 왜 연립이다? 결국 교점 찾는 것 자체가 연립하는 거거든.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은 분명히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를 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방금 내가 예시 3개 든 것처럼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방법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무조건 막 가감법 쓰고 무조건 y는 형태로 고쳐서 등치법 쓰고 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 어. 대입법이랑 등치법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니에요? 3개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야. 그런가? 결국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야. 알겠어?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뭐야? 미지수 소거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뭐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부식을 이용해. 똑같은 얘기야 사실. 3개 다. 알겠어?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등치법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y는 형태로 고치려고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뭐 가감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개 다 똑같은 방법이야. 알겠지? 어떻게 보면 이 2개가 같은 게 아니라 3개가 다 같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지금 교점 찾겠습니다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쭉 진행할게요. 책 내용 무시하고 책 내용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줄게. 여기 있는 거 한번 쭉 봅시다. 자, 뭐 아까 얘기하려다 말하냐면 직선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표준형으로 2개가 다 나와 있다라고 해보자. 자,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또는 많은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뭘까?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으면 언젠가는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더라도 기울기가 2개가 서로 다르면 언젠가는 저 밑에 2층 PC방 정도에서 만나고 있을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라큐라고 할까? 자, 그래서 아무튼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그냥 달라지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m과 m'이 어떻다? 다릅니다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행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그렇지, 같아요. 기울기가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일단 기울기가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일치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울기가 M은 M 프라임, N은 그렇지. N 프라임. 같아지겠지. 네. 자, 근데 여기서 평행과 일치를 구분하는 방법이야. 너희들 방금 얘기했던 y 절편 두 개가 이제 평행일 때는 달라야 돼. 한 점이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y 절편이 달라지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y 절편이 두 다 개 같아야 서로 돼요. 같아지면 돼. 즉 상수항 두 개가 같아지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몇 페이지로 쭉 넘어가냐면 지금 363페이지, 364페이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정리가 언제 나와? 366페이지에 나온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합시다. 누구?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특이 케이스 하나. 어떤 거? 수직인 녀석. 하나만 추가시키자. 오케이?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두 개가 수직이야. 그거는 너희들 역수, 뭐 역수랑도 관련 있어. 어떤 거?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한 기울기는 다른 한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한 기울기가 만약에 2면 다른 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바로 나온단 말이야. 네. 굳이 역수로 막 부호 반대로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 알겠어? 네. 오케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럼 지금 366페이지에 보면은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있지. 하나 빠졌지? 누구? 일치한다 없지? 그래서 거기다가 일치한다 좀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일치랑 평행을 너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몇 페이지? 오케이? 366페이지. 표 밑에 일치 쓰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미안해. 까칠하고 맞아. 그러게. 미안해.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일치한다는 표준형은 뭐 일반형은 뭐? 일반형 이제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표준형 하나 했어요. 표준형 밑에다가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쓴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외워줘야 돼. 평행과 이제 분명히 비슷하긴 한데 y절편까지 같아지는 거. 맞죠? 이게 일치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금은 내가 표준형에 대한 얘기만 했었고 12월달 수업에서 우리 반은 무조건 표준형으로만 고쳐서 설명을 했었어. 일반형에 대한 얘기 이제 처음 배울 거야. 알겠어? 네. 자, 일반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자. 자, 이거는 너희들이 연립 방정식 배웠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거랑 4x 플러스 8y가 더했을 때 3입니다.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는 문제랑 2x 더하기 4y 플러스 1 맞네, 는 0. 그리고 얘는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단 말이야. 두 가지 이제 한 문제, 한 보기 문제 안에 1번, 2번은 들어가 있었어. 얘는 연립을 하래. 연립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가간법 쓰기 위해서 위에다 2배를 했다, 그치? 네. 2배를 해서 뺐더니 어떻게 나와? 1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 그러면 이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했었지. 맞지?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2배를 해서 뺐더니 0은 0이라는 식이 나와버려. 상등식이 나왔지. 그래서 해가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불능할 때 이거 했었어. 네. 맞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y는의 형태로 고쳤을 때 직선의 방정식들이지. 얘들도 직선의 방정식. 맞죠? 또는 그냥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직선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교점 찾고 있는 거야. 그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일치라고 했고 만나지 않는다는 평행하다라고 했지.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평행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일치. 평행 뭐야? 평행.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일치에 대한 얘기죠. 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거야 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연립할 때 이런 식이 나오는 형태는 뭐야?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는 두 개는 서로 같은데 상수함의 개수의 b만 지 혼자 다른 녀석. 그게 평행이기 위한 조건이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 하나 더.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의 개수의 b가 다 똑같다 보니까 위에다가 적당하게 어떤 수를 곱했더니 밑에 식과 똑같아졌지.
그래서 두 개 뺐을 때 0은 0이 나오잖아. 그게 전부 다 같아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일치한다의 조건이야. 그래서 지금 평행입니다, 일치합니다를 너희들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를 세 개를 비교할 거야. 일치도 역시 마찬가지.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여기 있는 게 평행이면 어떻다? 얘네들은 같은데 얘는 혼자 다른 거야. 일치는 전부 다 같아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 영화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해주면 돼? 어이구,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그렇지. 자, 결국 기울기를 결정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적당히 이형시켰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하면서 기울기가 나오지. 맞지? 결국 a와 b만 관련이 있단 말이야. 누구? x의 개수와 y의 개수만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x와 y의 개수의 b가 어때? 두 개가 서로 달라지면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 너희들이 일치한다 요거 하나 추가로 써주세요. 알겠죠? 상수항의 개수의 비도 역시 같아지는 거. 그게 바로 일치에 대한 얘기고 거기 있는 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맞죠? 그 표를 표로 기억을 하지 말고 이걸 말로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수직 하나 남았다 그랬지? 네. 수직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여기 있는 두 식을 어떻게 하자?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의 x 어쩌고저쩌고 기울기가 각각 뭐랑 뭐 나와? 얘랑 얘 나오지? 이 두 개 곱해서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양면에 b 프라임을 곱하면은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뭐가 돼?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더하면 0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수직입니다 나왔는데 분명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 x항의 개수의 b와 그러니까 개수랑 y의 개수를 두 개를 각각 다 곱해. 그래서 더했을 때 얼마 나오세요? 0 나오세요로 너희들 기억해주면 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거기는 표 잘 기억해두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자. 5번 366페이지 밑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오, 다음 보기 중 서로 평행 또는 수직인 것끼리 짝지어보시오. 기억. 다 풀었음. 기억은 기울기 얼마? 2. 니은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디귿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기울기 얼마? 리을은? 마이너스 2. 맞지? 그럼 일단 평행이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야지. 그래서 평행인 경우는 분명히 뭐가 될 거예요? 니은 디귿이 된다라고 바로 들어가면 원래는 안 된다. 알겠지? 네. 답은 맞는데 누구까지 달라야 돼? Y절편. 상수항. 그렇지. y절편 두 개가 달라야 돼. 네. 해보면 알겠지만 다를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3이야. 네. 그래서 다를 거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평행입니다. 저런 거는. 오케이? 그 다음 수직인 거 찾아봐. 수직인 거는 기울기의 곱만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지? 기억이랑 그래서 누구? 기억. 그렇지.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네. 기억과 니은, 기억과 디귿. 디귿. 그게 바로 수직인 것들 딱 지어가지고. 네. 맞죠?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요. 하나 더. 6번. 2,1이라는 점을 지나고 2x-y 플러스 1은 0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평행 나왔네. 그럼 뭐 하면 돼? 기울기 비교하면 된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넘겨요. 표준형으로 고쳐서 어떻게 네. 하면 돼? y는 2x 플러스 1이다. 그렇지? 그럼 기울기 얼마란 얘기? 2라는 얘기. 따라서 y는 2가 기울기면서 x-2 플러스 1 그러니까 2x-3입니다 라고 해주면 답이에요. 맞죠? 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풀이가 하나 더 있지. 일반형에 이제는 친해집시다. 알겠어요? 그때 충분히 연습했으니 기울기를 결정한 건 결국 누구누구의 개수? x, y의 개수라고 방금 분명히 얘기했었지. 맞지? 그럼 x, y의 개수만 똑같이 가져가면 되고 상수항만 모르는 형태로 생각을 해봐. 거기에 있는 직선이 2,1을 지납니다. 해버리면 4-1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답은 2x-y-3은 0이에요. 이것도 답이야. 둘 다 맞는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울기를 결정한 거는 일반형에서 누구누구의 개수? x, y의 개수.
상수항을 결정한 다시 y절편을 결정한 건 누구누구의 개수? y와 상수항의 개수야. 알겠지? 여기에서 뒤에 마이너스 b분의 c 붙잖아. y절편을 결정하는 건 결국 얘네들. 알겠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7번으로 넘어가 볼까? 아이, 이건 너무 쉽다, 그렇지? 이거의 수직인 직선 찾을 기울기 얼마야겠어?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 1 지나는 거 답으로 써주면 되니까 답은 뭐겠어?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라고 써주면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알겠어? 자, 뒤로 넘어가 보자. 필수 예제 9번. 다음 장. 어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에이, 너무 쉽다, 그치? 네. 맞지? 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평행하고요 라는 거에서 너희들은 기울기를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죠? 네. 맞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 네, 마이너스 2. x 값이 얼마만큼 증가해서 2만큼 증가했고 y는 4만큼 감소했잖아. 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네. 그러면서 y절편이 3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네. 그 다음 2번 3, 마이너스 1과 2, 4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거의 기울기를 찾아오라는 얘기다, 그치? 네. 그럼 여기서 1로 가보자. x가 얼마만큼 증가해서 1만큼 증가했고 y는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네. 맞지? 네. 마이너스 5만큼 변화했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그게 기울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그리고 2, 1을 지난데 그러니까 x-2 플러스 1. 그거 이제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1.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수직. 아, 수직? 아, 네, 미안해. 자, 그럼 기울기는 뭐가 돼? 5분의 1. 5분의 1이네.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답 써주면 되겠지? 답은 뭐야?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3 나오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새 왜 이렇게 계산 실수가 안 나오지? 나답지 않게. 자, 필수 예제 10번 가볼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멋있어요. 실수가 안 나오게 나답지 않은 거. 아, 대단해. 선생님 어? 조금 졸려요. 조금 졸려요. 일로 와봐요. 뺨 때려요, 졸려. 따귀를 때려줄게요. 민성이 쉬는 시간에 굉장히 밝아보는. 그러니까 수업을 했으니까 어두워지네. 영어쌤이 없어서 그래? 영어쌤 불러올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어 쌤이 맨날 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신대? 이거 보면서 막 제가 캡처해놨어요. 진짜? 관심의 표현이네. 그건 사랑이다. 맞아. 그 긴 거를 영상 1시간 반 넘고. 거기서 민성이를 찾아봐. 다 보신 거 같아요. 민성이 너가 막 얘기한 거 아니야? 이번에 선생님 제가 쉬는 시간에 찍었어요 막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네. 녹화하지 마요. 양령어띠. 영어띠. 민성이. 양령어띠. 영어띠. 아, 그- 근데 그- 선생님 영어띠. 저는 롱띠는 싫어요. 갑자기. 뭔지 알아요? 갑자기? 아 근데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요 영어 선생님은 너무 여자가 많아요.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 되지 뭐. 싫어요. 뭐 의자왕 거기도 삼천궁녀 그 중에 하나는 한 명 이상은 적어도 의자왕한테 관심을 선생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입정쌤파 할래요. 네, 너도 그럼 아니 싫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하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만 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돼. 선생님 가입했어요. 저도 치렁치렁 할래요. 진짜? 치렁치렁. 진짜 그랬어? 유비. 깜짝이야. 선생님 저 치렁치렁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파란색. 얼 니네 페북에 얼 이정 피플. 치렁치렁 치면 나오는 거 알아? 치렁치렁으로 치면 나오는 거. 페북 계정 있는 거 알아? 선생님 이정 얼 치렁치렁. 피플 진짜? 빠서 하고 입정쌤 빠서 할래요. 얼피플은 뭐야? 저는 아, 선생님 책상이랑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뭔가? 책상이랑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귀여워요. 책상이랑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책상이 헐, 대박. 책상이 아마 여자. 대박. 책상이 여자고 의자가 아마 남자. 얘랑 같이 있기 싫대. 나 여기 앉아있는 남자애랑 싫어. 알았어. 내가 잘 보살펴줄게. 알았어. 내가 사탕 ASMR 들려줄까? 취한 거 같아. 정신 차려요.
쌤 목소리 듣기 싫다고? 술 취하면은 애들이 이제 저렇게 되잖아. 경기랑 막 대화하잖아. 내가 사탕 ASMR을 들렸는데 쌤 저희 이제 다음에 저희 수능 끝나고 다 같이 QE에서 술 먹을 때 이럴 거예요. 맞아. 전봇대랑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지가 비틀거면서 지나가다 전봇대 쾅 붙이고 아씨 누구야 막 이러면서. 쌤 술 취하면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 저희 여기서 먹으면 이제 원장님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맞아. 원장 왜 나는 안 채워놨어? 오늘 선생님 가끔 오신다. 뭐야 이거. 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해볼까? 쌤 라면 좀 채워주세요. 이제 금요일마다 왜 안 사주세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마무리할게요. 맞아. 자, 필수 이제 10번 가보자. 어떤 직선, 어떤 직선. 두 직선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 자, 두 직선이 평행하래. 맞지? 네. 직선이 평행한다. 일단 기울기 같아져야 돼.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가 뭐야? 둘 다 일반형이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자고 했지? 고쳐줘야죠. 아니죠. 죄송해요. 일반형인 상태에서 위치관계 설명한 거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잖아. 네. 표준형으로 바꿔서만 푸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다면 이제는 일반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자. 친해져 보자. 자, 일반형에서 평행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라고 했지? a분의 A a 프라임의 마이너스 그렇지. 2 그러니까 x항의 개수의 b가 누구랑 똑같아? y 항이 y항의 개수의 b와 똑같아. 네. 마이너스 1분의 3. 그 다음에 누구랑은 달라야 돼? 상수항의 개수의 b랑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어차피 달라졌네. 맞죠? 네. 그러면은 오케이. 누구? 얘가 이제 이것만 성립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3a.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은 4a는 2. 따라서 a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네. 라고 찾는 거야. 두 번째, 2번. 두 직선이 수직이래. 자, 수직 기억나요? 일반형에서? 당연하죠. 어떤 거?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 그렇지. x항의 개수 두 개를 곱한 녀석이랑 누구? y항의 개수 두 개를 곱한 녀석.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세요? 더해줬을 때 0 나오면 됩니다.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a 값 역시 두 개 나오겠죠. 네. 오케이? 둘 다 답이에요. 선생님 뭐가 나오냐면요. 3이랑 1이 나와요. 그렇대요. 마이너스 1. 아닌가? 맞아. 이거 믿을 맞는 수 것 같은데? 없어요. 맞아 맞아. 마이너스 1은 3 나와요. 수학 천재라 불러주세요. 축하. 종이 하이파이브. 좋아. 자, 그런 의미에서 뒤에 있는 거 가볼까? 싫다고? 자, 자, 발전 예제 11번. 자, 세 직선 다음 장 넘어갔어요. 발전 예제 11번 한번 봅시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래. 해야 돼요. 땡. 자,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아 한직선이 네. 당연하죠. 그거는 세 점이고요. 아 그래요? 맞아. 세 직선이야 지금은. 아 세 직선이 선생님 그럼 삼각형이 평행해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또 그게 같은 말이지? 또 평행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돼도 자. 상관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뭐 아무렇게나 있든 상관없어. 네. 또는 세 개다. 세 개 세 다 개다. 평행하거나 세 또는 개만 일치해도 해야 되고. 돼. 두 세 개, 개다 적어도 두 겹쳐. 개가 일치하거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도 돼. 맞지? 네네. 또 하나 세 개 겹쳐. 그렇지. 한 곳에서. 한 군데서 전부 다 만나버리면 안 되잖아.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있는 두 직선, 세 직선 중에 두 개를 봐봐. 일단 주어져 있지. x항의 개수와 y항의 개수의 비가 일단 달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다, 그치? 네. 그럼 반드시 일단 두 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그럼 다른 한 직선만 이제 내가 결정을 해주면 돼. 맞아? 네. 어떻게 하면 돼? 1번. 얘랑 얘랑 평행하세요. 둘 중 하나나. 또는 2번. 어떻게? 이렇게 되시오라는 얘기가 되지.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 두 직선은 일단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너랑 두 개는. 네. 기울기가 다르니까. 맞죠?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 가자. 뭐? 한 점에서 만나주세요. 한 점에서 만나주세요. 또는 두 번째. 평행. 둘 중 하나랑 평행해버리면 되는데 자, 평행하든 일치하든 상관이 없지. 네. 맞지? 여기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얘랑 이제 평행하면 되는데 이때 둘 다 뭐야? 평행해도 되고 또는 일치해도 돼. 그러면 평행과 일치의 차이는 뭐였는데? 상수와 그렇지. y절편이 다른 거였지. 네. 상수항이 다른 거였지. 근데 기울기가 똑같다는 게 공통점이었어. 그럼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상관없다는 얘기는 상수항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오로지 기울기만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쟤를 풀어줄 거고 두 번째 얘를 풀어줄 건데 이번을 먼저 풀까?
자, 평행 또는 일치에서는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기울기만. 근데 기울기에 관련된 거는 누구누구의 항이야? X, Y의 항이야. 그래서 첫 번째, 얘랑 기울기가 같으려면 A는 얼마면 돼? 3. 얘랑 같아지려면 A는 얼마면 돼? 1. 그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끝나는 거야. 두 번째 과정에. 그래서 상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번 얘의 교점을 지나세요. 그럼 이 교점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지? 네. 교점 찾아보자. 뭐 하자? 두 식을 연립하자. 네. 그럼 어떻게 돼? 가강법 써서. 가강법 써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빵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빵이랑 두 개 어떻게 하셈? 하나. 빼셈.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x는 얼마? 2. 1. y는 얼마? 1. 약간 유진이과다 너. 일단 뱉고 보는 것 같은데. 유진이과. 유진이과. 아 유진이과라고 하면 상처받으려나? 선생님 왜 없는 사람 얘기해요? 유진이가 그게 유진이도 알아. 본인이 되게 성급하다는 거.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죄송해요. 그게 너 되게 계산 못해라고 핀잔 주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잠 깨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야. 잠 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재밌는 영화 볼 때, 재밌는 게임 할 때 졸려 안 졸려? 졸릴 때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너무 피곤한 상태 말고 재밌는 영화 보거나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있을 때 당연히 안 졸리단 말이야. 근데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에 있을 때 너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요. 선생님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전날 4시간 자고 오잖아요. 뭐 아무튼 내가 만약에 해주는 수업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굉장히 쉽고 재밌다면 너희들이 졸릴 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나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 너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 방법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나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화들짝 놀래면서 잠이 깬단 말이야. 꽃이 맞지? 내가 이름을 부르고 그거 말고. 나를 불러줬는데 나는 그에게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언제 쪽이야? 와 15년 전쯤 공부한 것 같은데. 멋있다. 역시 707호.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깨라고 자극을 시켜주는 거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막 대놓고 막 뭐라 하거나 도니한테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뭐라 할 때 있을 거야. 그런 게 핀잔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아 나도요. 자 아무튼 너희들한테 핀잔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아까 뭐 유진이한테도 내가 자주 얘기하고 유비한테도 얘기하는데 지금 평소에 수업 중에 되게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들이 문제 풀 때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유진이 보면 제일 큰 약점 종학이도 역시 마찬가지야. 되게 계산 실수가 많아. 너희들 종학이나 유진이가 평소에 대답할 때 보면은 되게 틀린 답을 얘기할 때 꽤 많을 거야.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걸 이제 자꾸 자극을 줘야 얘들이 이제 고친단 말이야. 걔네들은 이제 그게 약점인 게 뚜렷한 애들이고 너희들도 만약에 내가 이제 가끔씩 중간중간에 또는 수업 중에 또는 그냥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할 때 절대 너희들 미워해서가 피운전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쓴소리를 할 때는 그만큼 자극받아서 너희들을 고쳐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넌 뒷담화를 왜 하니 내가? 내 우리 반 사랑스러운 나의 학생들한테 감사해요. 아니, 남들이 사랑해요. 난 이제 남들이 오히려 나만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남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욕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오히려 되려 화를 내야지.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 반 학생들. 아무튼 뭐하다 말하냐? x 대 1 y는 2. 그래.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교점을 찾았다 그렇지? 네. 여기는 정의 좌표가 몇 콤마면 1,1이에요. 그 말은 이 직선이 1,1을 지나주세요 라는 얘기를 그렇지? 네. 그대로 대입해주면 뭐가 나와? 어디 갔어? A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만족하는 거. 이제 A 값을 다 더해주면 답은 얼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아, 1이 되는 거야. 맞지?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해달라는 얘기고 자, 잘 기억해둬.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교점 3개가 이제 똑같은 한 점에서 만나버리거나 또는 적어도 2개가 평행하면 됩니다라는 걸로 잘 기억해둬요. 보통 요것만 떠올리고 이걸 나중에 까먹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잘 기억해둬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봐봐.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질 때 이건 뭔 소리요? 자, 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원래 영역은 2배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 그었어. 원래 영역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원판이 있었다 치자. 칠판 하나를 직선 하나를 쫙 그음으로써 몇 개로 나눴어? 2개. 2개로 나눴지. 또 쫙 그음으로써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4개가 된단 말이야. 맞지? 이런 식으로 그을 거야. 근데 3개를 그었는데
4개밖에 안 된대. 그 말이 뭐야? 하나는 일치. 이거 얘기야. 아. 하나, 둘, 셋, 넷. 알겠어? 왜? 어? 다시. 어? 자, 일치한다도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서로 다른 채식선을 하고 있어. 선생님 또 있어요. 뭐예요? 일단은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 그려줘. 보자. 아 죄송해요. 그리고요 저쪽 왼쪽에 끝이랑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랑 그거 이거. 보세요. 4개. 여섯 하나 둘 셋. 직선은 연장되는 겁니다. 아. 공감하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건 어떻게 한다? 지금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했어. 일치한다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그었을 때 어떻게 하도록 4개가 생기도록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하나, 둘, 셋, 넷. 4개로 구분됐잖아. 네. 즉, 세 직선이 모두 기울기가 평행하세요에 같고. 대한 얘기야. 그렇지. 기울기가 같으면서 아, 이 y가 절편이 다르다. 같으세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 다 평행해야 돼. 그러면 얘 혼자 나와 있잖아. 1과 2야. 1과 2. 그럼 b는 얼마? 4. 사. 얘는 얼마야? 2분의 2. 2분의 1. 네. 맞아요. 1대 2여야 하니까. x와 y의 개수의 b가. 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영역이 제일 많이 구분될 때랑 좌표 평면이 가장 많이 쪼개질 때, 그리고 최소로 쪼개질 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정석에서 아마 그 문제까지 다루고 있을 거야. 너도 그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알겠지? 만날 때? 아니, 제일 많이 쪼개지는 거는 이거.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그래서 뭐가 있어요? 어? 뭐라 부르는 게 있어요? 아니 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누구? 최소가 되려면 일치 말고 최소가 되려면 성과. 아까 했던 거 평행 한 개 그을 때마다 한 개만 추가해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은 거는 하나 그을 때마다 영역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2배가 됐지? 4배가 됐지? 그러면 지금 4개야. 맞지? 네. 그때 이런 식으로 쪼개봐. 아, 무조건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봐. 지금 이쪽에 있는 세 영역들, 세 덩어리들을 2개로 다 쪼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이게 바로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거 2번 정도 등장해. 지금 나오고 언제 또 등장해? 수열에서 한 번 등장해. 너희들은 수원이냐? 수원이지? 수원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거 일단 잘 기억해두도록. 지금은요 저런 식으로 쪼개지도록 하는 기울기 찾기 뭐 이런 거 배수 찾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 마무리. 알겠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지금 너희들 보면은 요 유제 13-21번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더 풀어볼 거고 한데 지금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쪼갠 이유가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가지고 활용시키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 다양한 문제들 내가 전부 다 한번 다뤄줄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 유형 7번, 유형 8번 같은 거, 예제 7번, 8번 같은 거 7번 그리고 8번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 알겠어? 네. 오케이. 거기에 있는 내용 좀 진행하려고 일부러 직선의 방정식 쪼개놓은 거니까. 그럼 오늘까지 한 거는 결국 포인트는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리는 방법, 그래프 보고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 그거 말고는 방금 한 거, 그렇지. 평행, 일치, 수직. 그게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방식이 너희들 둘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표준형은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열심히 했었지? 또는 중학교 때도 비슷한 내용 했었단 말이야. 그냥 식만 보면 딱 보여. 근데 일반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거야. X항의 개수, Y항의 개수의 비, 상수항의 개수의 비, 이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거기서 일반형에서 수직 하나만 조금 다 독특했다, 그치? 그것만 얘기해보고 마치자. X항의 개수의 곱 더하기 Y항의 개수의 곱을 더하는 거야. 0. 아니 더 그걸 하면 더하면 영. 0. 그렇지. 알겠어요? A 어. 프라임 더하기 B. 그렇지. 알겠어요? 그때 공식 외울 때 있잖아.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죠. 어떻게 해요? 그냥 X. X항의 개수의 곱과 Y항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입니다. 왜? 나중에 Y에다가 A 같은 문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너희들 헷갈리려고 해. 뻔한 얘기인데 이상한 거에서 막 헷갈려진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